동기들 이제 좀 협조 좀 해주시고, 제가 오늘 비말 때문에 마스크를 좀 벗고 테스트를 해보니까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저희들도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 모션이나 여러 가지 또 연구를 해야 됩니다. 양질의 교육 서비스를 위해서 우리 동기들에게 최상의 것을 어떻게 남기고 평가해야 되고, 그래서 오늘 역사적인 순간이기 때문에 오늘 박수도 좀 많이 쳐주시고 교육의 마지막에 유종의 미를 좀 거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작하기 전에 건강한 몸, 건강한 정신, 건강한 도전 늘 함께 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앉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보면 내가 지킨다. 팔을 다 뻗어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참 쉽습니다. 근데 한 번만 하면은 한국 사람은 정이 많아서 밥 한 숟가락 더 주듯이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지성과 함께하는 대한민국 응원체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예, 반갑습니다. 예. 동기들 반갑습니다. 저는 엔진 3부에서 34년 차. 저는 맨 처음 최초의 현대자동차 입사한 지가 참 오래됐습니다. 83년 9월 15일 83년도입니다. 83년 9월 15일 맑은고에, 그때는 같은 법인이 아니에요. 현대자동차 맑은고는 다른 법인이었습니다. 우리 김병곤 대표이사가 있고 장나교 대표이사, 그게 분리됩니다. 지금은 통합됐지만 입사해서 직업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한번 퇴직을 했어요. 아무튼 퇴직하고 다시 앞에 또 날아갔으니까 34년차 엔진 사업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교육위원 박경영입니다. 동기들께 뜨겁게 인사 올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우리 박유기 동지가 오셨어요. 참 우리 박유기 동지는 사공장에 어떻게 보면은 자랑입니다. 우리 오랫동안 정책도 해주셨고 또 지부장으로서도 많은 능력도 해주셨고, 사공장 동지들이 우리 문영문 동지도 교육에 오셨고, 제가 우리 어떻게 보면 제가 나이로는 선배인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너도 활동해라 저희 선배들입니다. 제가 여기 있는 이유는 그런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 오지 않았나, 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보이십니다. 예전에 제가 나이가 좀 적을 때는 선배님들을 그렇게 존경하는 눈빛으로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선배님들이 더 존경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문화회관에 가끔 보면 정년퇴직하시고 오시는 우리 선배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과 다르게 더 살갑게 인사도 하고, 형님 잘 계십니까? 몸은 건강하십니까? 이런 인사들이 이제 낯설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다고 우리 젊은 동지들 시대하냐 이것도 아니에요. 젊은 동지들은 저희 우리 큰아들 같고, 그래서 참 정감 있습니다. 왜? 노동조 아래 우산 아래 하나 된 우리 어떻게 하면 조합원이지만 어찌 보면 집에 있는 우리 집사람이나 우리 가족들보다 더 같이 공장생활을 많이 했다. 그래서 하나의 모임을 느끼게 됩니다. 참 반가워요. 젊은 동지들은 아직 나는 정년이 많이 남았는데 잘 모르겠다 이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은 근데 세월이 참 빠르더라고요. 보니까 동지들 아침이 되고 또 지나고 나면 점심 되고 저녁이 됩니다. 이게 굉장히 빨라요. 저도 하루하루가 너무나 빠른 것을 느끼게 됩니다. 세월이 참 빠르죠.
우리가 어느덧 공장 생활에 이식돼서 잘 모릅니다. 늘 다람쥐 쳇바퀴 도듯이 왔다 갔다 했어요. 코로나19와 일상의 변화. 사실 코로나19 오기 전에도 우리 노동자의 삶은 힘이 들었다. 여기 계신 형님들 가정사 보면 다 어려움이 많아요. 저도 가정사를 보면 어려움이 많다. 늘 이렇게 풀어갈 때 어떻게 풀어야 될까 늘 고민입니다. 교육은 강의를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의 눈맞춤으로 마음과 마음을 하나로 바꾸는 게 만드는 게 최대의 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34년을 여기 현대자동차에 다니면서 어려움이 참 많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565원 받고 성룡 엔진 기업에 입사하게 됐습니다. 565원 같은 친구와 같이 왔는데 친구는 공부를 하고 또 10원을 더 주더라고요. 예전에는 그런 임금 체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이 적었지만 같은 유니폼을 입고 참 어떻게 천문의 꿈을 안았다 하죠. 야, 이제는 나는 그때 두 번째 입사해서 같은 동기들보다 같은 이렇게 많은 질문도 받고 그런 게 있었어요. 생소한 현대자동차에서 선배님들이 와서 이 공장 생활 어떻게 돌아가냐 뭐냐 궁금증이 있으니까 당연히 묻겠죠. 제가 아는 데까지 이야기해주고 저는 어릴 때 여기 사실 토백이었습니다. 양정초등학교에 1회 졸업생이에요. 우리 후배들도 가끔 보면 여기 사홍장에 오시고 끝나고 선배님 제가 몇 회입니다 하고 인사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참 반가 얼굴도 동문이지만 모르고 지내잖아요. 근데 만나면 참 반갑더라 보니까. 동기들 여기서 멀리서 아마 여기 팔도 사나이들이 여기서 다 이렇게 계실 것이다. 군대 가도 팔도 사나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취침 전에 보람찬 하루 일을 끝마치고서 그 노래 부를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우리 청춘들이 이렇게 다 늙어갔다. 이제 그때 팔팔하던 시절은 다 사라지고 우리 형님들 보면 기력이 없어요. 보면은 뭐 당뇨병이 왔다, 뭐 심혈관이 안 좋다,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많다, 이렇게 말들 할 때마다 참 뭐 슬프다. 현실. 젊을 때 팔팔하던 그 청춘들이 다 지나가고 이제 푸른 작업복에 우리 청춘들 다 실어버리고 이제는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형님들을 볼 때마다 참 가슴이 어떻게 보면 아픕니다. 근데 우리 형님들의 삶을 들어보면 제가 565원 받고 들어온 시절이 엊그제 같은데 같이 비슷했어요. 30년의 33년의 노동조합 역사 속에서 우리 9,500명 동지와 우리가 지금 함께하고 있다. 함께하기 전에는 어땠습니까? 그 9,500명 동지들이 비운이 아픔이 많아요. 사실 저도 거기 입사하기 전에 6개월 정도를 저 소재사업부에서 오버홀 공사에가 꿀떡 청소했습니다. 꿀떡 청소. 그때 많은 수능을 받았다. 여기 계신 우리 특별자원대 동지들도 비정규직 생활하면서 같은 학교 나오고 같이 배웠는데 정규직 비정규직 이름으로 자본이과 정권이 이름을 우리를 바꿔놓았다. 나만 그랬냐? 우리 아이들 자식까지 비정규직 5명 안에 딱지를 붙여놓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무슨 사람 현대자동차 관로 열고 무슨 사람 아픈 현실이 다 담겨있다. 여러분 우리 비정규직 동지들이 정규직 비교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저는 제 식구 중에 저희 제배가 22년 가까이 비정규직 생활하다 정규직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 애환이 있더라. 가족 돌잔치나 무슨 친한 회갑잔치나 이렇게 하면 우리 제배는 현대자동차복을 입고 오는 거예요. 다 양복 입고 다 한복 입고 이랬는데 자기 혼자 현대자동차복을 입으니까 사진을 탁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진이 매일 보라고 사진. 내가 불렀어. 저놈 이제 벗을 때 안 된다. 다 양복인데 그 자동차복 입으면 좀 그렇다. 양복을 좀 입고 오시라. 저놈 나는 이게 입고 싶어서 그동안 말은 못했지만 나에게 많은 아픔이 있었다. 근데 나에게 정년퇴직이 3년도 안 두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정년퇴직할 때까지 꼭 좀 입고 싶다.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런 아픔이 있구나. 우리 이렇듯 우리 제매 말고도 여기 우리 9,000명의 우리 동지들 중에 그런 아픔이 다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픔은 이제 과거입니다. 어떻게 정규직이 됐을까요? 젊은 친구들이 한번 회식하고 이야기해 봅니다. 이 더럽이 입사하기 힘든 현대자동차에 어떻게 더럽이 되었나 물어보면 저는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니까 소장이 저를 아무리 일 잘한다고 추천해서 들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 젊은 동지들도 몇 번 보았습니다. 물론 제가 말하는 것은 그렇게 틀렸다고 하는 것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은 여기 계신 선배님들의 수고와 아픔이 다 묻어져 있다. 우리가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시키기 위해서 협상을 합니다. 임금 협상 다 끝나고 기타 협상이 들어가서 특별전환 사측에서 100명 해주겠다 또는 200명 해주겠다. 그런 지구에서 안 된다. 여기 지금 현장에 수많은 우리 비정규직 동지들이 빨리 정규직 시켜야 된다. 급하다 빨리 해라. 400명 해야 된다 최소한. 그럼 협상하다 결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3차 압박, 우리가 말하는 핵폭탄이 맞는 거예요. 여기 계신 선배님들이 핵폭탄을 맞고서 이렇게 33년 흘러온 겁니다. 그러면 수당, 각종 수당 다 빠집니다. 다 빠져. 건축 수당까지 다 빠는 거예요. 그 아픔까지 있고 여기 선배님들이 함께 온 겁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선배님 중에 먼저 가신 열사들, 우리 현대자동차 1호포의 열사가 있습니다. 알게 모르게 가신 그 열사의 죽음까지 다 못했어. 우리가 하나의 노동조합으로 같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 소중하다. 이 현대자동차 지구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동지들, 우리가 같은 공장에 같은 일을 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제가 어느 세월이 좀 흐른 날이 있습니다. 우리 아파트에 우리 아주머니들하고 경주에 한번 놀러 갔다 오죠. 제가 남자니까 스트라이크를 좀 몰아다녀가지고 이게 운전을 하고 상공장 앞에 탁 서서 지나갔고, 그런데 어느 한 아주머니가 야 저기 봐라 연봉 1억짜리 나온다. 무슨 소리고 딱 쳐다봤어. 상공장에서 오토바이 부릉부릉부릉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어받고 이제 레이스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부르하면서 연봉 1억짜리다. 우리 아들도 저기 들어가서 얼마나 좋겠나 그런 말 하는 것을 들었어요. 우리가 파업을 하게 되면 우리를 막 파업한다고 욕을 하는 그 아줌마들도 우리를 부러워한다. 같은 울산인데 사실은 울산만 그런 줄 아닙니다. 밖에 대구나 다른 타 지역 가면 우리 현대자동차 위상이 굉장히 올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제가 말 안 해도 동기들 피부가 다 느낄 거예요. 지금 뭐 현대자동차가 얼마나 올랐는지 뒤에 강의 판에 보면은 현대자동차에 나옵니다. 다른 타 사업장 비교 사례도 나와요. 거기 보시면은 우리 노동조합이 좀 부족하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구나. 그것을 알게 될 겁니다. 아무튼 우리 동지들 특별전환된 동지들이나 우리 형님들이나 이제는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나이 많다고 우리 형님들 무시할 게 아니라 좀 존중해 주자. 그 형님들이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내가 있다. 이것을 좀 명심하시고, 그리고 형님들은 동생들한테 배려를 좀 해서 배려를. 동생들은요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우리가 다른 공부를 배운 동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유신 독재체제. 옛날에 여기 형님들이 공부 못해서 여기 온 게 아닙니다. 사실 그때 다 못 살았어요. 대부분 가장으로서 집안에 뭐랄까 생계를 책임지는 그런 막중한 인물을 끼고 여기 왔습니다. 사실 그때 어려웠어요. 전부 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우리 동생들에게 배려를 좀 하자. 우리가 다르다. 그러면 우리가 더 가까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다짐들을 해봅니다. 코로나19와 일상의 변화. 제가 늘 이거 하면서 아픔이 있어요. 노동자의 삶. 동지들, 우리가 주간 연속 2개월에 와서 야간 근무가 철폐됐습니다. 야간 근무 철폐는 노동조합에서 오랫동안 외쳐왔던 겁니다. 그런데 저는 안 될 줄 알았어요. 사실 저는 주간 연속 2개월 때 근무 TF 때문에 있었고, 미국 출장도 갔다 왔고, 나고야, 도요타 공장에도 갔다 왔고, 여러 가지 출장도 다녀왔습니다.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좋은 사례가 뭘까? 어떻게 하면 저 좋게 만들까 싶어서 다 다녀왔습니다. 근데 다녀오면서도 머리에는 의구심이 들었다. 그 같은 전문 교수들하고 같이 갔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이걸 받아들일 것인가? 그 교수들도 이야기하는 것일지 좀 힘들지 않나? 오랫동안 주장을 해왔는데 이 물량과 임금을 어떻게 바꿀 것인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도 안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게 되는 거예요. 됐을 때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동자가 야간이 없다는 것은요, 꿈의 현실이 아니고 저는 꿈인 줄 알았습니다. 예전에 막교 갈 때 눈등이 팍 해가지고 더 가슴이 아픈 것은 아이가 아픈데
마누라가 그 아이를 아픈 아이를 안고 달래고 있을 때 나는 출근해야 했습니다. 9시 출근해야 하기 때문에 최소한 8시 20분에 집을 떠나야 되는 거예요. 아픈 아이를 데리고. 그를 떠날 때도 있었다. 지금 데려오면 격세죠. 이제 우리 야간 근무가 철폐됐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는 총각 때에는 이 생산직에 있으면 공돌이다 무시하는 거예요. 선보러 가면은 어디 근무하십니까? 저는 이 현장에 무슨 의장 생산국이 있습니다. 생산 과정은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 인기가 별로 없었어요. 총각들이 결혼하기 너무 힘들었다. 그래서 노동조합 생기고 나서 생산이라는 말을 좀 빼달라. 그래서 명찰 생산에 다 빠졌을 거예요. 단지 생산 관리부 요거만 하나 있을 겁니다. 생산 다 뺐다. 그리고 노동조합 있기 전에는요, 명찰에다가 계급을 표시해놨습니다. 조장은 빨간 줄이 우리 순면이 몇 개였습니까? 조장은 명찰이 빨간 줄이 1개가 있었어요. 그리고 반장은 빨간 줄이 2개. 그리고 관리직, 쉽게 말해서 사무실은 까만 줄로 이렇게 표시해놨습니다. 사람을 계급별로 다 나눠진 거예요. 그리고 먹는 밥도 어땠냐? 밥 먹는 장소도 달랐다. 관리자들은 따로 먹었습니다. 식탁고에 앉았어. 심지어 우리 여성 동지들 밥도 갖다 줬습니다. 우리 그게 맞습니까? 맞습니까? 여기 우리 식당에 근무한 우리 고참 내년이면 정년퇴직한 우리 선배 노동자가 앉아 계십니다. 왔다 하잖아요. 그렇게 했어. 그리고 우리 인간다운 삶을 살려고 많이 노동조합 집에서 노력을 많이 했다. 예전 것은 다 노동조합 생기고 다 철폐했지 않습니까? 제가 말하려고 하면 노동조합의 고마움이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저 노동조합 교육 보면은 1시간 그냥 시간 때웠다가 빨리 집에 가야지 이런 생각들 하고 대부분 옵니다. 저도 피교생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시간이 갈수록 제가 이제 정년퇴직을 얼마 앞두고 있으니까 노동조합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25년 우리가 평생 사원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회사에서 준 게 아니고 우리 교육도 준 게 아니지만 우리가 담력, 우리 투쟁의에 와서 결과물을 따놓은 거예요. 평생 사원증. 우리가 지구가 약하면 아마 정권과 장관은 이걸 없애려고 할지 모릅니다. 지금 국회에 올려 40개 함도 노동조합을 무너뜨리게 시키겠다는 그런 안들이 쫙 올라와 있다. 우리가 자칫하다가 분열되면은 하루아침에 날아갈지 모른다. 그런 생각들을 안고 오늘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코로나19와 일상에 대한 이 그림 카트만 보더라도 개와 반려견이 지금 분리됐다. 우리 현실이 지금 떠는 사회적 거리 속으로 힘이 들다. 우리 노동자만 힘이 든 게 아니고 밖에 사람들, 우리 서민들, 중소영세 상인들 다 힘든 거예요. 지금 더 힘든 것은 우리 학교 방과후 선생님. 야, 방과후 선생님은 일거리가 없습니다. 비정규직입니다. 비정규직도 아니에요. 그냥 일용직 노동자를 보면 됩니다.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우리 동기들도 지금 사회적 거리 때문에 가운데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회사에서 코로나 때문에 교육을 하지 말자. 투쟁의 결과물이 이 교육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노동자의 발전이 없는 거잖아요. 어렵지만 힘들지만 이렇게 90차까지 오늘 오게 돼서 제가 얼마나 감기가 무량한지 모르겠습니다. 동지들의 다 같이 노력해 줄 결과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전에 노동조합 보호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근데 지금 코로나 와서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 반대로 되는 거예요. 참 불안하게 너무 힘들다. 코로나19가 올해 전 세계 경기 침체를 야기할 것이라며 주요 경제 지표가 모두 뒷걸음질을 치고 있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최악의 경제가 약속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3%. 13년 전 IMF 외환 위기 이후 첫 마이너스 성장을 예고한 겁니다. 현대 자동차 일부 생산 시설이 멈췄고 쌍용차 평택 공장도 임시 휴업을 결했습니다. 임금 반납과 휴직으로 버텨온 항공사들이 인력 조정에 들어갔습니다. 우려했던 대로 가장 약한 골이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 먼저입니다. 90차까지 봅니다. 온통 마이너스. 가장 아픈 게 제가 기억나는 게 쌍용차 평택 공장. 제가 그 투쟁 현장에 가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노동자의 투쟁은 힘이 들어요. 쌍용차 투쟁도 역시 힘들었습니다. 저는 아픈 그 일화가 있어요. 쌍용 투쟁에서 우리가 1박 2일 투쟁에서 가서 잠을 잤어요. 군대처럼 스티로폼을 깔아놓고
거기서 소주 한 잔 기울이면서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동기들 서로 격려하면서 하룻밤 잤어요. 그런데 자고 일어나서 아침에 일어났습니다. 세면할 때가 있겠습니까? 축축하게 초라하고 남도하게 투쟁 현장 발랐으니까 씻지도 못하고 그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전경들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 전경들을 볼 때 제가 98대하고 저는 노동자 믿기 전에 입사할 때는 그 상황을 압니다. 전경들이 오면 마음이 흥분돼요. 저들이 딱 100명을 떨어지면 쳐들어오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압니다. 저는 이 양정동 4.28 연대 투쟁 때도 이게 돌 던지다가 잡혀서 저보다 나이 어린 우리 정경자에 떠내려 맞은 경험도 있고 도망가다가 잡힌 경험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겁이 났어요. 그때. 야, 저 동생들한테 잡히면 어떡할까 이런 겁이 났어요. 아니나 다를까 낮 11시쯤 되니까 정경들이 팍 잡으러 뛰어오는 거예요. 집투조들이. 야, 사람이 100m 달릴 때 평상기 달리면 달리기가 별로 안 나옵니다. 최고 속도가 빠를 때 어떨까요? 저는 지금 생각 안 났습니다. 정경들이 잡으러 올 때 그때 100m 되면은 아마 국가대표 선수 다 내렸다. 저는 잡아옵니다. 그때 발걸음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와, 정경들이 빠르네 아마 이렇게 상상할 정도로 다다다다 뛰어갔어요. 그래서 어디에 숨었습니까? 분식집에 바로 들어갔어요. 아줌마 떡볶이 주세요. 떡볶이가 안 먹고 싶은데 그 들어가 떡볶이 시켜 먹었다니까요. 정경들은 밖에 가게 영업하는 데는 잘 안 들어옵니다. 제가 그거 알기 때문에 사업장에 들어갔어요. 근데 너무 아쉬웠던 게 그 떡볶이 파는 아줌마가 아니 떡볶이 팔면 되는데 저를 신고하는 거예요. 정경들 여기 한 명 들어와 있다. 와 이거 세상에. 저는 그때 멘붕이 왔습니다. 나는 떡볶이 파는 아줌마가 같은 우리 편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 저는 울산에서 평택 지원 갔는데 세상이 신고를 하더라니까요. 멘붕이 왔어요. 동기들 믿었던 사람, 믿었던 계급들한테 신고를 나가면 멘붕이 옵니다. 우리 믿었던 친구들한테 배신당하면 멘붕 오듯이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아무튼 화장실 내가 교육 도망을 왔어요. 산으로 얼마나 다녔는지 모릅니다.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러고 제가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아니 같은 서민인데 어떻게 신고를 하지? 그래서 내가 다시 떡볶이 안 사 먹어야 되겠다. 그것도 하지 못했어요. 그때. 요즘도 떡볶이는 잘 안 좋아해요. 그때 생각을 났어요. 몇 명의 동기들 잡혀갔어요. 잡혀가가지고 물어보니까 또대를 받진 않았다더라. 다행히. 당장해가지고 하룻밤 거기서 해가서 지구에서 또 해서 끓여줬죠. 그런 아픔이 있어요. 노동조합이 그냥 그 새끼는 아니다. 마이너스. 즉 평택 보니까 그 생각이 나. 사무차. 우리 노동자의 삶이 힘듭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 온통 마이너스. 양정동, 연포동, 명청동, 초기를 할 것 없었어요. 제가 우리 담배포 아가씨 우리 연포동에 가서 잘 사는 우리 가게가 있습니다. 할아버지 이 코로나 왔는데 장사 좀 되내겠다니 너들은 뻔뻔이나 이라고 뭐랬거든. 장사한다니까 저하고 친했는데 짜증을 내시더라. 그래서 그 서민들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동기들 가보면 알겠지만 이 뒤에도 좋다고 했잖아요. 너무 서민들의 삶은 힘들다. 우리 공장 다니는 우리 노동자들은 또 다르더라고. 가게에서 무슨 고정비 지출이 있으니까 손님을 얻고 이런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촉이 다 건들면 폭발하는. 코로나는 우리만 되게 다 힘들더라. 저는 엔진 사업에서 이게 가장 많은 부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조장이 이번 토요일은 일이 없다. 그때는 처음이겠지만 박수 좀 쉬겠네.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 아직까지 지금 그런 거예요. 심지어 4일간 일하고 나머지 다 휴가 갔다. 한 번도 보지도 못한 그런 시대가 코로나로 온 거예요. IMF 때도 이런 건 아니었는데 고속비가 노동을 치고 경제위기가 진행형. 저는 진행형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 이 교육도 시작이 시면 마침 있는데 언제 끝날지 모른다. 우리 여성 동지, 우리 선배님은 언제 끝날 것 같아요? 코로나가 개인적으로. 빨리 안 끝나. 우리 앞에 계신 동지 언제 끝날 것 같습니까? 참담한 보고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마음이 비슷해요. 동기들. 우리 젊은 동기들 어떻게 언제쯤 개인적으로 끝날 것 같아요? 백신이 나왔다 치고 어제 물어보니까 백신이 나와도 코로나19는 아마 감기처럼
이 감기가 바이러스니까 동기들 우리 세균과 바이러스는 달라요. 바이러스 입자가 굉장히 강합니다. 미크론 단위인데 공기적으로 지금 감기는 마스크 끼고 숨 마시고도 97%가 박멸되는데 이 코로나는 억수로 찔리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는 이게 동기들 지금 코로나가 와서 어떻습니까? 모임도 다 없어지고 모든 게 비대면 아이들도 마스크 다 끼고 제가 저희 아파트 한 보면요 어른 아이 합치고 2살짜리 아이가 유모차 타고 마스크 끼고 픽업이 타고 엄마가 마스크 똑바로 껴 있는 거 담을 때 너무나 가슴이 아프더라. 그런데 사람도 아닌 것이 왈랄거리고 옷에는 개들 천국이에요. 어째 좋다고 뛰댕기고 난 옷에 개들이 너무 불어 개들이 부러운 지 별로 없었어요. 근데 옷에 강아지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저만 그렇게 아니라 동기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집에 있는 게 최고 편해. 왜? 집에는 노마스크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코로나19의 위협이 무엇이 변했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초등학교 인터넷에 올라온 이 3학년들 코로나 방학생활규칙 초기에 코로나가 창궐했을 때 올라온 겁니다. 주는 대로 먹는다. TV 끄라고 하면 당장 끈다. 사용한 물건 즉시 제자리. 한 번 말하면 바로 움직인다. 엄마에게 쓸데없이 말 걸지 않는다. 위 상황을 여기면 피가 코로 나올 것이다. 애들 코로나. 아이들 습성이 이게 아니에요. 원래 아이들은 천진난만하게 뛰노는 게 아이들입니다. 동기들 저는 아이 때 공부 잘했겠습니까? 못했겠습니까? 이거 말고 제가 착했을까요? 좀 별났을까요? 뭐 긴말 할 필요 없이 제가 양정동 뒷산에 불낸 사람이에요. 소방차 현대자동차 일하는 형님들 일하다 멈추고 소방차가 열렸을 때 왔어요. 우리 말 아버지 자다가 경찰서에 연락되고 그렇게 별나게 큰 사람이에요. 참 힘들었습니다. 어릴 때. 그런데 아이들 일을 볼 때 너무 안타깝습니다. 코로나19로 와서 집안 사정을 딱 보니까 엄마 아빠가 다투고 그런 거예요. 예. 이거 지금 강의 중에 전화가 제가 오면 제가 이렇게 뻥뻥합니다. 동의들 제가 강의 중에는 저도 좀 죄송합니다만 여기 어떻게 해야 되니까 전화는 밖으로 나가셔야 받으시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가 줄 수 있어요. 예. 하여튼 아이들은 방학생활 되면은 신나고 즐거워야 되는데 코로나로 장기로 방학생활 되다 보면 짜증을 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집에 안에서 자주 사고 말 같은 거 하고 외식도 하다가 외식도 좀 끊어지고 애들이 탁 보니까 집안 사정이 안 좋다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아픈 현실이다. 아픈 현실. 코로나19이라는 일상이면 코로나19는 나는 기회라고 한다.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동기들 저는 시계에 대해서 관심이 좀 많아요. 그래서 시계도 사가지고 분해도 하고 그런 취미가 좀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계를 사서 많이 고장도 내고 분해는 했는데 조립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한 9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분해, 조립도 되고 그래서 제가 수리도 좀 하고 동료들 거 해주고 이게 제가 부업으로 좀 삼았습니다. 사실 그래서 코로나에서 내가 시계 장사를 좀 해 용돈을 좀 받아야 될 것이다. 벗고 벌벌 해야지 이런 생각을 좀 했어. 근데 이건 내 계산치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오고 나서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서민들이 돈이 없다는 거예요. 주민 젊은 사람들이 의외로 시계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돈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내 차가 안 됐어. 코로나19는 나는 이렇게 해본다. 코로나가 오고 나서 내 삶이 대부분 몰아보면 제가 물어보면 힘들다 그래요. 우리 파란 옷 입고 계신 동기들은 코로나 오고 나서 삶이 전과 후 비교해서 좀 어떻습니까? 네. 어떤 게 좀 힘든 것 같아요? 코로나 오고 나서, 19 오고 나서 삶의 중에서 어떤 게 맞아요. 밖에 마음대로 못합니다. 우리가 사람은 사회적 동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잖아요. 같이 교류를 하고 이 자본주의는 희한합니다. 어릴 때 이렇게 했잖아. 과학의 발달에 문명의 발전은 인류를 평화롭게 할 것이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런데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면 갈수록 편하면 편할수록 우리 삶이 더 힘들어요. 스마트폰 나오고 나는 우리 삶이 더 나아질 줄 알았어. 그런데 이 족쇄가 되어버렸어요.
동기들 이 스마트폰이 하나 있으면 우리의 일상생활 일거주를 다 감찰할 수 있는 이 스마트폰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스마트폰을 한번 뺏긴죠. 경찰에서. 좌이반 타이반 다 포렌식으로 조사해서 그냥 받은 적이 있는데 다 조사하는 거 하면 다 나가는 거예요. 이 스마트폰에 기록이 다 있는 거예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 시대가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4차 산업사회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하니까 우리 노동 일자리를 다 뺏어간다. 동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상상할 필요 없어요. 스마트폰 이고서 망한 게 카메라 사업, MP3 그에 관련된 거 다 지금 망했잖아요. 그래서 이 자본주의는 희한하잖아. 하나가 강하면은 나머지 못한 건 다 소멸되더라. 뭐 개중에 옛날에 아날로그에 향수에 젖어서 산다. 그거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이 다 망하는 거예요. 자본주의는 이 강자가 없다. 언제 망할지 모른다. 큰 소리 떵떵 치던 노키아도 지금 자빠졌다고 우리 식사할 때만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격세지감이에요. 어쩌면 로버트 카트가 노동 2020년 상반기 조합의 90차 교육의 마지막 함에 있어서 이게 핵심일지 모른다. 코로나의 삶으로 노동자의 삶이 힘들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다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 힘든 상황에 경총에서 경제활력제고와 고용노동시장 선진화 방안 노란 박스에 까상하게 이렇게 국회에 제출한 내용이죠. 40개항을 3월 10일에 저들이 내놨다. 코로나가 쳐버렸는데 뭘 내놨는지 안 보겠습니다. 기업 세금 완화. 동기들 대한민국의 모든 기업들은 세금을 내게 됐습니다. 특별히 매출이 3천억 이상 있는 대기업, 거대 기업들은 법인세를 25% 내게 됩니다. 그런데 법인세를 좀 까달라는 거예요. 3%. 법인세 3%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대한민국 수많은 기업한테 까버리면은 아이러니하게도 태극기 흔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그리고 차상위계층들, 한부모 가정들, 우리 주위에 어려운 사회적 약자들에게 돌아가는 기초연금 내지는 생활연금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모든 예산은 세금으로 가는데 그 세금의 재원인 이 기업 법인세를 까버리면 어떻게 됐습니까? 약자에게 더 힘드시게 온다. 이 코로나 전국에 세금을 좀 까달라 기업들. 그리고 사회보험료 기업 부담하나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가 월급을 타면 묻지도 따지도 않고 떼는 게 있습니다. 국민연금, 의료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는 동기들 월급 타면 다 따는 우리만 따는 게 아니에요. 중소사업체 우리보다 열악한 동기들도 다 떼갑니다. 우리 아들이 안 할게요. 저 안산에 캐논 제록스 계약직으로 지금 한 달 계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왔더라고요. 아빠 이 국민연금 11월 때 이게 뭐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 네가 만약 이제 거기 취업하게 되면서니까 국민연금 누구나가 되게 되어 있다. 그게 의무다. 국민의 의무다. 내가 빨리 일러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떼는데 중요한 건 뭐냐? 이걸 완화해달라. 깎아달라는 거예요. 동기들, 개인의 우리 동기들 중에 국민연금이나 우리 의료보험 비싸니까 많이 나간다고 생활하기 힘들고 하겠다. 깎자 이런 동기들이 간혹 계시다. 근데 깎으면 안 된다. 왜? 우리가 2003년도에 의료보험이 통합됐습니다. 저는 2003년도에 12,000에서 16,000 나왔어요. 의료보험이. 하루는 월급 봉투를 받아보니까 36,000원 찍게 알았어요. 이게 왜 이리 많이 올랐나? 초장한테 물어봤어요. 아, 왜 갑자기 의료보험이 많이 올랐냐? 아, 지역으로 통합됐다더라. 우리. 그래서 직장에서 지역으로 통합돼 버렸어. 그 왜 통합됐냐? 우리가 다른 우리 차상위층들보다 수입이 조금 현대방송 높기 때문에 우리가 좀 같이 그때 보면 지원해 준 거예요. 이렇듯 자본들은 50% 내는 것을 만약에 따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차상위층들이 어려운 혜택 받는 그게 줄어드는 거예요. 미국의 동지들 지금 미국이나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아베노미스에서 민영화를 모든 사람을 민영화하는 게 아베노미스의 핵심이에요. 근데 지금 일본은 절대 제가 일본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는 게 일본은 GDP가 240% 빛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47% 우리 재난지원금 주가 망한다지만 일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국가 무디스가 하지만 국가 신용등급이 우리가 일본보다 높다. 제가 이 말하니까 몰랐다는 동지들입니다. 우리가 일본보다 국가 신용등급이 높아요. 신용등급이 높다는 것은 뭐냐? 돈을 처리할 때 이율이 낮는 거예요. 그만큼 든든하다는 거예요. 은행에서 신용 1등급하고 저 8등급하고 천지 차이입니다. 내일 아까 게 달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위상이 좋습니다. 왜? 다 민영화됐어, 민영. 만약에 우리가 어려움이 전 세계에서 어려움이 한국을 K 방향에 오는 게 나는 민영화가 안 되지 않아서 그렇지 않을까? 그건 자신 있게 말하고 싶어요. 굉장히 중요한 건 이걸 까다로운 겁니다. 까면 절대 안 된다. 국민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현대자동차 정년퇴직한 형님들하고 저 중소사업체 퇴직한 형님들하고 수급이 다르다. 왜 다르냐? 적게 내기 때문에 50 내기 때문에 까불이 못 되기 됩니까? 이것도 적어지는 거예요. 절대 까면 안 된다. 안전관련 원청 지급 회피. 안전사고에 나가서 우리 원청은 일감을 줬기 때문에 우리한테 책임이 없다. 이걸 올리는 겁니다. 그럼 이제 전태일 3법이 뭡니까?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에요. 30명, 40명 죽어도 재벌들은 처벌을 안 받습니다. 왜? 왜일까요? 저도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법은 만인 앞에 평등하다 나왔다. 근데 평등하지 않아. 대한민국은요, 죄를 지어도 우리가 잘 즐겨보면 제주도 흑돼지 저는 시커먼 죄를 지었더라도 서울의 김앤장이라는 변호사 단체 7,500명의 정관예우들이 있는 변호사 단체를 지나가게 되면은 순한 양이 하얀 장작이 돼서 엠이라고 나오는 게 대한민국 법인 같아요. 지금 제목에서 말 안 하더라도 우리 동기들 할 겁니다. 법은 만이나 평등하지만 구애에 지나주고 헌법에 있는 조항뿐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재벌들은 1차, 2차, 3차, 4차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하청에서 공기 맞추려고 빨리 하다가 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 없는 현장 관리자, 힘없는 소장이나 이렇게 잡혀가고 재벌들 뒤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경영자, 형사처벌 이게 뭐냐? 기업하는 사람들은 형사처벌 좀 면제해달라. 불이 나고 그러게 다치면 우리는 벌금만 낼게. 뭐 형사처벌하러 기업하기 좀 놔달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다 지금. 할 때마다 제가 일부러 너무 안 합니다. 강의할 때 막 육두 문자도 쓰고 싶고 그런데 지금 꾹 참고 있습니다. 보면 너무나 열불 나는 것들이 너무 많다. 사용자인의 임금 처지 개편. 우리 4공장, 5공장 동지들은 지금 코로나 정부에도 그나마 우리 현대자동차를 먹여 살리는 정말 뭐랄까 앞에 선봉에 섰다 저는 그래 봅니다. 지금 13공장 엔진은 너무 어려워요 초기에. 요즘 이제 우리가 K 방역을 위해서 현대자동차 우리 수많은 우리 조합원들이 노력을 해서 코로나 방역으로 이렇게 안전하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 세계 사업장들 보면 팬데믹이 와서 공장이 많이 문 닫혀 셧다운 됐습니다. 현대자동차, 테슬라 유일하게 1사분기에 영업이익이 되는 장소입니다. 우리 동지들의 노력이 다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K 방역에 노력 일하러 우리가 있죠. 그나마 어려운 이 코로나 전국에 여기까지 달려왔다. 사용자 임금치 코로나19를 빗겨서 4공장, 5공장은 지금 펠리세이드가 석 달, 넉 달 걸리니까 자, 성과금을 만약에 연말에 500% 1,3공장은 이익 있고 그동안 수가락 빨았으니까 빵! 이러면 좋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4공장 동지들은 속으로 예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게 받아들이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노동자업은 끝나는 거예요. 우리 선배들은 그걸 알고 예전부터 성과금은 똑같이 일이 없든 일이 많든 똑같이 받아왔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다. 그래서 우리 작업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이 자기들이 직무와 성과 중심으로 그러니까 일 많은데 많이 주고 일 잘하는 사람 많이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1등부터 쫙 계급을 세워가지고 자본의 특성은 끝자리 카트 날리는 거잖아요. 사실 이거 보면 정리해보 뒤에 또 나옵니다. 우리가 노동자가 공장에 다니다가 잘리게 되면은 말도 못한 현실이 벌어집니다. 이건 정리해보면 뒤에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최저임금 제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는 최저임금이 없었어요. 제가 소재사업회 꿀떡 오바로 할 때는 소장이 기분 좋으면 술 먹고 기분 좋으면 월급을 주고 기분 안 주면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밀리면 저 신정도 사무실 가 소장 올 때가 기다리는 거예요. 월급 받아요. 내가 마음대로 일하고 이래도 뭐 월급도 못 받고 그런 시절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지금 뭐냐 최저임금이라는 게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것을 돈으로 숫자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현대자동차에도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동지들이 6,000명이나 참여했어요. 참 아이러니합니다. 귀족이라고 하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칩니다. 최저임금이 9,000원 가까이 9,180원 뭐 이렇게 가까이 된다 하더라도 제가 34년 차인데 신급이 12,000원 얼마 차이 안 나요. 그래서 우리 현대에서 가뜩한 동지들이 최저시급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귀족이 아니거든요 사실.
H메이트로 제가 보수의 글을 주장한 친구에게 제 기본금을 한번 보여드렸더만 와, 나는 네가 기본금 한 500원 되는 줄 알았다. 그래 아니더라. 물론 임금 체계를 잘 모르니까 그래 말할 수 있겠죠. 언론에서 하도 그렇게 떠드니까 자기 그렇게 알았다 이거더라. 제가 보여주니까 그제서야 우리가 잘못 알았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알고 보면 우리 사실 찾기고 포티는 똑같은 노동자. 근데 우리보다 못하는 사업장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귀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귀족이 아닌데. 그리고 조중동에서 늘 우리 보고 귀족이라는 거예요, 사실. 일하라고 해는 못 먹고 살